자, 오늘은 연애와 자신감에 관한 것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연애하고 자신감 그러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뭐 대쉬하는 용기, 아, 대부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연애에도 자신감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이 강의에서는 자신감 근에 관해서 말씀드리고 있어요. 자신감 근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네, 자신감을 꽃이라고 본다면 그리고 그 가지를 자기 의심, 자기 비판도 되고, 그 다음에 이 맨 밑에 있는 것이 뭡니까? 자기 사랑. 그리고 이 나무 그 밑둥이 자존감. 자, 그래서 자기 사랑, 자존감, 자기 의심이 튼튼하지 못하면 자신감이라는 꽃이 피지 않는다고 그랬고, 결국 이 꽃이 열매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 열매는 우리가 성취하고자 하는, 인생에서 성취하고자 하는 어떤 결과물입니다. 결과물. 자, 이 결과물이 연애에 있어서는 사랑과 결혼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남성이 생각하는 연애의 결과물과 여성들이 생각하는 연애의 결과물이 다릅니다. 그래서 사랑하고 결혼이라고 제가 썼습니다. 어쨌든 간에 연애의 자신감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이 사실은 자기 사랑, 자존감, 자기 의심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대략 이렇게 왜 연애를 위해서 자신감이 필요한지 대략적으로 말씀드렸어요. 자, 이렇게 이야기하면 좀 과학적이지 않은 것 같고, 그렇지만 이것이 가장 쉽게 자신감과 나머지 근거의 관계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한 케이스 네 가지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그 케이스 내용을 읽으면서 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만나고 여행 가자는 남자 어떻게 할까요? 이분은 이제 여성분이에요. 여태까지 사람을 만날 때 여러 가지 결혼 조건을 보고 많이 재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마흔이 되자 결혼하고자 하는 마음이 조급해졌어요. 그래서 소개팅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저보다 연상인 남자분을 만났는데 직업은 전문직이고 첫인상도 마음에 들었습니다. 근데 처음 만나서 2차 가서 맥주를 마셨는데 몇 잔 마시더니 제 옆에 와서 앉고 스킨십을 했어요. 손을 잡길래 어색해서 얼른 뺐습니다. 그 다음날 카톡이 왔는데 주말에 1박 2일로 여행을 함께 가자고 합니다. 너무 빠른 것 같아서 그건 아닌데 라고 하자 방을 따로 잡으면 된다고 저를 설득합니다. 어떻게 대답하는 것이 맞을까요? 방을 따로 잡고 다녀올까요? 아니면 당일치기로 가자고 할까요? 자,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보내준 내용이 아니라 온라인에 올라온 내용입니다. 네.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경우가 생기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첫 번 소개팅으로 한 번 만난 남자가 애프터를 신청했는데 두 번째 애프터에는 여행을 가자. 그것도 1박 2일로 가자. 그래서 여자분이 예, 그건 아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그냥 방을 따로 잡으면 된다. 가자. 이렇게 합니다. 가야 될까요? 안 돼야 할까요? 여러분 같으면 가시겠습니까? 안 가요? 근데 이 질문을 올리신 분은 그 남자분이 꽤 마음에 들었나 봐요. 물론 이제 안 가는 게 정상인데 그 남자가 굉장히 마음에 들고 자신도 이미 결혼할 마음이 있으니까 진도가 빨리 나갔으면 좋겠다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음, 아.
자, 그러면서 질문이 뭐냐 하면 이 남성분의 마음이 무엇인가? 그거죠. 자, 그래서 한 번 이렇게 간다, 안 간다, 뭐 직감적으로 가야 되겠다, 안 가야 되겠다 이렇게 결정할 수 있는데 우리가 당사자가 아니니까 잘 모르잖아요. 그리고 당사자도 사실은 가야 될지 안 가야 될지 모르는 겁니다. 나이가 40이 됐는데도.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연애가 사실은 인간관계입니다. 여행을 1박 2일로 제하는 것부터 많이 닦아 쓰시네요. 예. 확실히 연애가 재밌어. 연애를 1박 2일로 제한한 것부터가 남자가 여자를 존중하는 느낌이 덜해 보여요.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마음에 들면 같이 가도 되지 않을까요? 요즘 세상에.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죠. 예. 단둘이서 만난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름대로 지금 둘 다 이미 뭐 20대, 뭐 대학생이 만난 게 아니라 이미 인생의 지금 중반기에 와 있고 결혼을 생각하고 특히 이 여성분은 마음이 조급해져서 소개팅을 많이 했고 그리고 그중에 괜찮은 분을 만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성적으로는 안 가는 게 맞는데 뭐 감정적으로는 가도 되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이분도.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적으신 내용도 안 가는 게 맞다. 어떤 분은 뭐 가도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두 가지가 다 있어요. 자, 그래서 한 번씩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그러니까 제가 이 내용을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여러분이 이제 연애를 하시든 누구를 만나시든 아니면 주위에 어떤 분을 뭐 조언을 주시든 그냥 해라, 안 해라, 누구는 됐다, 누구는 안 됐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한번 구체적으로 왜 그게 좋을지 안 좋을지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예. 자, 첫 번째는 이 남성분이 어떤 마음인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렇죠. 이 여성분도 모르잖아요. 한 번 만났는데 그 사람 마음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가끔 보면은 나도 내 마음을 몰라요. 그런데 처음 만난 어떤 남자의 마음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자, 근데 이것을 객관적으로 보면 이 남성분이 나쁜 남자일 수도 있고 좋은 남자일 수도 있습니다. 나쁜 남자일 수도 있고 좋은 남자일 수 있습니다. 좋은 남자라면 그냥 이 남자는 결혼을 빨리 하고 싶은 남자예요. 이 사람도 소개팅 받아서 어, 결혼을 전제로 소개팅에 나왔기 때문에 그냥 나도 이 여자 괜찮다. 좀 빨리 결혼하고 싶다. 그런 사람인 것 같고 또 한눈에 이 글쓴이가 마음에 든 남자일 수도 있어요. 이 사람 굉장히 괜찮다. 음, 나도 빨리 결혼하고 싶은데 이 사람 잡고 싶다. 그런 마음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한편으로는 외로운 남자. 음, 오랫동안 외로웠던 사람이고 앞에 내용은 없지만 주말에 시간 있으면 혼자 여행을 다니고 바람 쐬러 다니고 그렇다는 얘기를 해요. 여태까지 혼자 다녔으니까 괜찮은 사람인 것 같으니까 같이 가고 싶다. 그렇게 생각하는 그냥 순수한 사람, 나이브. 나이가 40이 넘었어도 소년처럼 순수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다른 면으로는 이 사람이 나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나쁜 남자냐? 여자를 아주 잘하는 남자죠. 그 여자를 아주 잘한다는 것은 이 여자가 나를 마음에 들어 한다는 것을 이미 아는 거죠. 음. 나이가 저 정도 됐고 내가 가진 직위나 전문직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회적인 지위나 어떤 재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뭐 여자들을 어떻게 대해야 된다. 그것을 아는 남자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자기 중심적인 남자죠.
왜냐하면 앞에서도 어떤 분이 그랬는데 남자가 여장을 존중하지 않는다 그러셨는데 자기 중심적이라고 느껴지는 게 원래 이렇게 처음 만나면 그분이 신사분이면 여자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디로 가고 싶은지 그렇게 물어보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아주 순수한 분이라면 음, 거의 소년 같은 마음으로 같이 가자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글쓴이도 이 남자를 한 번 만나봤기 때문에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는 거고 우리도 그 이상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정확히는 모릅니다. 근데 객관적으로 볼 때 어떤 분이 저에게 이런 내용을 코칭을 의뢰했다면 저는 이렇게 물어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코치라는 것은 결국 제3자의 입장에서 가장 객관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연애는 둘이서 하는 거잖아요. 아무도 보는 사람도 없고 자기가 느끼는 감정을 그냥 한쪽에서 얘기하기 때문에 정확히 볼 수가 없어요. 저는 이런 걸 물어봤을 것 같아요. 이 여성분은 그 남자가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죠. 직장도 괜찮고, 뭐, 얼굴도 호감 가는 사람이고, 그렇다면 이렇게 물어볼 것 같아요. 그럼 왜 괜찮은 사람이 여태까지 결혼을 안 했는가? 사람들이 자기 연애는 객관적으로 못 봅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물어볼 것 같아요. 본인이 지금 괜찮다고 생각하니까 왜 그 괜찮은 남자가 여태까지 결혼을 안 했을까? 이 남자분은 40이 넘었죠. 그리고 40이 넘었다는 것은 이분이 20대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그 많은 세월 동안 몇 명의 여자를 만났을까? 집에만 앉아있지 않았겠죠. 그리고 그 사람은 여태까지 아, 진실한 사랑을 몇 번 했을까? 진실한 사랑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진짜 마음을 준 여자.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 그렇게 묻는 이유는 일단 이 남성이 40이 넘었는데 아직 결혼을 안 했다는 것은 잊지 못하는 가슴 아픈 사랑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0대 때 무슨 만나는 그런 연애하고 40대 때 만나는 연애하고는 다릅니다. 물론 좋은 사람 만나서 기쁘고 설레는 마음은 똑같아요. 그런데 처음 그 사람을 만날 때 살아온 시간이 있잖아요. 그동안에 그 사람이 무엇을 했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그때까지 결혼을 안 하는 것은 대부분,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겠지만, 잊지 못하는 가슴 아픈 사랑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성도 그럴 수 있고, 남성도 그럴 수 있어요. 첫사랑에 여자한테 튀어서 그런 경우도 있어요. 굉장히 순순한 남자인데도 굉장히 순수하고 좋은 사람인데, 40 넘도록 결혼 안 하고 뭐, 거의 비혼주의. 그런 분들이 가만 보면 첫사랑에 튀었어요. 첫사랑에 삼각관계로 튀었거나 그 나쁜 여자를 만난 거죠. 그래서 여자한테 튀었어요. 그런 경우도 있고 여자를 못 믿게 됩니다. 그러면 그런 경우도 있고 아니면 결혼하려다 파혼한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동안 여성들을 많이 만났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연애를 하지 않아도 남성들이 여자를 쉽게 만날 수 있는 곳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성이 40이 넘으면 그냥 뭐 조용히 일하면서 뭐 자기 취미 생활 하면서 뭐 가끔 뭐 소개팅 하거나 그럴 정도로 끝날 수 있지만 남자들은 이성을 만나는 게 더 깊게 갈 수 있고 데이트가 아니더라도 여성을 만날 수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라이프 코치로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여기 참여하신 분들이 이제 참여하신 분이 누구시든, 또 주로 여성분들이 많은데, 제 딸처럼 아니면 제 여동생처럼 생각하고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만난 남자를 그렇게 믿지 마십시오. 가끔은 소개해준 사람도 누군지 잘 몰라요. 그래서 남성들은 여성을 만날 수 있는 곳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또 그런 것도 주선해주는 데도 많잖아요, 요새. 그래서 원나잇 스탠드가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이게 20대 때 만난 남자면 속일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런데 40대 때 만난 남자는 그 사람의 배경을 거의 모릅니다. 그래서 조심하는 게 좋다. 두 번째는